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여러분. 저는 평행공간 대표이사 이지은입니다. 오늘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저도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생입니다. 반갑습니다. 평행공간은요, 스캔 데이터를 3D로 자동 변환을 하는 솔루션을 가진 딥테크 컴퍼니고요. 저희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나 이미지 데이터를 3D로 바로 자동 변환하는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년 됐고요. 저희는 이제 팁스, 도약 패키지, IITP 등 여러 과기부나 중기부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꾸려가고 있고, 현재 프리-A 시리즈까지 투자가 끝났고요. 요즘에는 A 시리즈 라운드를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솔루션은 3D 자동 변환이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산학연으로 부산대 교수님들과도 같이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술은 이제 확보가 되었는데 사업화를 시켜야 되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을 다 하고 나면 설계 도면과 준공 도면을 합쳐봐야 되는 일이 있어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다 짓고 나서 그 건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합쳐봐야 되는데요. 그 준공 도면을 만든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다 스캔을 떠야 되고 다시 설계 도면과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그 준공 도면을 자동화하는 그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이제 대기업 건설 회사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저희가 가진 솔루션이 굉장히 뾰족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진출도 요즘에 많이 이제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이랑 일본 쪽에 제조 공장이 많아요. 그 제조 공장들도 오래되면은 3D 도면이 새로 필요합니다. 뭐 시설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안전 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3D로 새로 뽑아내는 일을 하는데, 그런 쪽이랑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업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었어요, 저한테. 처음에 이제 대기업도 다니고 글로벌 회사도 쭉 다녔었는데, 제가 풀고 싶은 문제를 제가 풀려면 창업을 했어야 됐어요. 특히 마지막에 일을 했던 쪽이 부동산 분야였는데, 부동산에서 실내 공간을 3D로 재구성하는 방법이 제가 창업할 당시에는 뾰족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하지만 이제 큰 공간의 설비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에퀴먼트를 3D로 뽑아내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쪽 기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창업을 시작을 했었죠. 제가 맨 처음 한 게, 창업을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창업을 한 거니까 맨 처음에 마음의 결심부터 했겠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시장 조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제가 전공이 이쪽이기는 했지만 다른 쪽 업무를 오래 했기도 하고, 너무 막 덤비기에는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시장 조사를 굉장히 한 6개월 정도 했었고요. 근데 법인을 냈어요. 그 셀프 법인을 내는 그 두 가지부터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야 시작할 것 같았어요. 네. 안 그러면 마음만 먹잖아요, 창업은. 아니면 예비 창업 상태로 되게 오래 있는 친구들도 봤거든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었던 분야는 이제 기술 회사였으니까 그 기술이 확보될 때까지는 조금 감당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정부 과제를 받고 그거 개발하고 B2G 사업이나 B2B 사업을 받아가면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1년 때는 매출이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이 초기 창업자에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중기부 과제도 많이 받았고, 부산대에도 이제 그 산학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부산대 교육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이었고, 그래도 1년을 버티고 그동안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한국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3D를 만드는 방법은 모델링밖에 없거든요. 처음부터 그리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리고 큰 공간에 대해서 뭔가 모델링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 정보를 반영하는 것도 어렵고요. 현실 정보를 반영한 3D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 트윈 쪽 분야의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뭔가 똑같은 모양이 트윈으로 만들어져야 그 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맨 처음에 문제가 되던 이제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던 분야를 저희가 자동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는 거는 저희의 고객인 기업이나 뭐 멀리 나가서는 이제 개인에게도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드는 일이고 디지털 트윈이나 스마트 팩토리로 조금 더 접근을 할 수 있는 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디지털 트윈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DX라 그러잖아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는 첫 번째의 가장 큰 관문을 간단하게 풀어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금 저희가 솔루션이 패키징된 솔루션 엔진이 있어요. 버전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굉장히 대용량 그 공장 하나가 실제로 3D로 나오는 것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한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최종 모델의 65% 정도는 됐고요. 이제 근데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쪽을 풀어나가는 거를 이제 여러 개발자들과 그리고 사업화를 진행하는 기획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100%면 그 사이에 시장의 니즈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기술도 더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버전이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상장을 하거나 엑시스를 할 때까지 계속 이 문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창업은요, 매 순간 힘들어요. 매 순간 힘든데 가장 힘든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기술 창업을 한다는 건 이제 대표가 돼서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경영에 여러 가지 분야가 많더라고요. 뭐 인사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그 외 모든 이제 문제나 이렇게 닥치는 문제가 많은데 일은 하면 되거든요. 일은 항상 닥치는 문제를 하면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경험은 개발팀장이 아팠을 때였어요. 예. 굉장히 열심히 처음에 일을 하다가 이분이 너무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셨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개발팀장이 비니까 회사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 건강을 제가 케어해 주지 못했다는 게 아직 그 정확히 회사의 모양이 아니었구나 이런 그 슬픔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스타트업 1년 때까지는 매출도 안 나왔잖아요. 그때 건강검진이랑 그 사보험을 다 회사에 들어놨어요. 왜냐면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가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부분은 건강에 대한 개런티거든요. 하다못해 직원이 어디 집에 가다 넘어져도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보험으로 막아두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나 제조 공정이나 이런 기업체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이게 기술이 굉장히 복합적이고요. 큰 사업이에요. 디지털 트윈 사업이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큰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평행 공간에 기술 없이는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저희의 기술과 솔루션이 필수 가결적인 그런 솔루션으로 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가장 크게 성장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요. 저희는 지금 디지털 트윈 공정의 일부분을 이제 맡고 있는데 처음에 실은 3D 모델링이 자동화되면 그 뒷부분은 좀 쉽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전체까지 솔루션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창업의 매력은요. 가장 큰 거는요. 너무 힘들어서 잡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정말로 일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간단한 문제들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제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은 이렇게 회사의 롤에 따라야 되잖아요. 아무리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도 회사는 회사의 롤을 따라줘야 되는데 제가 제기한 문제를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팀원들과 같이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창업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저는 그거였어요. 진짜 실내 공간이 3D로 온라인으로 넘어가기를 원했거든요. 그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이런 거 못한다. 이렇게 큰 공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설비를 3D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뭐 이게 객체 추출이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깊게 파다 보면 방법이 생겨요. 이렇게 안 되면 뭐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그쪽으로 고민하는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풀기 시작했죠. 제가 창업을 하니까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러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창업을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창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한 10가지는 생각이 날 거예요. 뭐 수업을 더 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없다, 내가 같이 할 사람이 없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뭐 이 길이 맞냐. 근데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업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나의 그 아레나리니까 하는 거라서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지 말고 되는 이유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고민을 풀어나갈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은 좀 지른 편이에요. 창업 자체를. 고민을 할 시간에 그냥 한번 해보자 위주였거든요. 근데 만약 다시 한다면 시장 조사를 조금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편했겠구나. 수업을 열심히 들었겠구나. 저는 창업 수업 없었거든요. 창업의 커리어가 창업이라면 창업 성공의 핵심은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데요. 기술 기업은 기술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술을 확보하고 그거를 시장에 접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의 고객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잡아내는 거. 그리고 그걸로 매출을 내는 거. 창업한 거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이요. 이게 기술을 굉장히 딥하게 가지고 가면 저희의 고객들이 우리의 기술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굉장히 기술 이야기만 하면 굉장히 오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간단한 단어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걸로 고객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내서 실증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계약을 이뤄내거나 이쪽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과가 많은 편이죠. 이게 기술이 공간 3D 그 공간 건강 컴퓨팅 기술이잖아요. 이쪽 필요한데 대기업이 많아요. 이제 D제강 제강 회사의 오래된 공장을 3D로 만들어내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류 창고나 공장에 로봇이 들어갈 때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거든요. 그 물류 로봇이 돌아다니는 거를 최적화하는 시뮬레이터를 3D 과성 공간으로 포토 리얼리스틱하게 만드는 이제 그 전자화 이제 사업이 있었고요. 지금 가장 큰 매출처는 삼성물산입니다. 이제 레미안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아파트랑 똑같은 3D 공간이 그 모바일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시설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시설 점검을 하는 툴을 이제 삼성물산에게 납품을 하고 이제 연계학으로 계속 그걸 업데이트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사업으로는 제조 공장을 가진 자동차 회사들이 있잖아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그쪽도 이제 3D로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니즈가 있어서 실증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창업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창업하면 대표가 되면 자기한테 솔직해야 돼요. 이게 변명을 댈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그거를 면밀히 보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제 더 이상 찾고 싶지가 않네요. 이게 되게 솔직해서요. 본인에게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투자 라운드를 돌기도 힘들고 매출처랑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더 안 찾았으면 좋겠네요.